안녕하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서 3명의 판사가 완전히 180도 엇갈린 결론을 내렸습니다. 3명의 판사가 지금 이재명 재판하고 있는 판사가 이제 그 3명이죠. 첫째는 이제 그 대장동 본류 재판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정교사를 맡고 있는 33부의 김동현이 있고요. 서울에 김동현. 그리고 이제 그 공직선거법을 맡고 있는 34부의 그 한성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 뇌물 북한 이걸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의 신진우 이렇게 3명이 이재명 사건을 맡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이제 그 코로나라는 이유로 입원을 이제 5일째 지금 입원하고 있습니다. 온갖 이게 병원에서 병실 정치는 다 하고 있죠. 어제는 이제 그 독도 지우개를 진상조사해라. 오늘은 이게 황당하게 병원에서 의료 대란의 대책을 세우라. 자기는 이게 5일 동안 특혜 황제 입원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이게 대책 세우라면 국민들이 피부에 와닿습니까? 지도층이 솔선수범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러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법원을 이게 모든 재판을 연결해달라. 이렇게 신청서를 다 낸 거예요. 근데요, 요즘 이게 코로나로 연기 안 해줍니다. 특히 중요한 형사재판은 이제 구속기한이 6개월이잖아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 가지고 이게 요즘은 마스크 쓰고 이게 또 혼자 누가 재판하면요. 판사하고 뚝 떨어져 있고 변호사도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연기를 안 해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 요즘 이게 뭐 2주씩 이미 이재명이 코로나 걸린 게 최소 20일 전이거든요. 한참 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안 해줍니다. 며칠 치료하는 거고 요즘 이게 법정 전염병도 아니잖아요. 초창기 뭐 10일 완전히 그때는 이제 뭐 격리하고 이럴 때하고 틀립니다. 그런데 이 2명의 판사가 한성진, 김동현 판사가 정말 이게 말도 안 되게 2주씩이나 일방적으로 연기를 해준 거예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23일날 그 금요일날 공직선거법은요. 이미 2년이 다 돼가는 게 재판이고 늦어도 이게 한참 늦은 이런 지연된 재판입니다. 그 재판은 이재명이 혼자서 합니다. 그러면 이게 코로나 걸리도 마스크 쓰고 피고인석에 앉으면 저 떨어져서 넓어요. 떨어져서 이제 변호인이 앉고 마스크 쓰고 그 다음에 한참 위에 판사가 있고 방청객은 이제 뭐 제한하면 되잖아요. 제한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만에 하나게 100번 양보해도요. 그 한참 전에 걸린 거예요. 코로나는. 그러면 이미 한 4, 5일 지나면 전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며칠만 연계되고 일주일만 연계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음 재판이 9월 6일 날 결심하기로 잡아놓은 걸 아니 또 그걸 미루고 9월 6일로 이걸 옮긴 거예요. 그러면 9월 6일 거는 게 또 몇 주 또 연장이 되잖아요. 언제 될지.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지금 이렇게 선고받는 게 너무 불안한 거예요. 자기는 말로는 막 그냥 이게 내가 뭐 거의 무죄 나오지 않겠냐 큰 소리 치는데 무죄 나올 것 같으면 빨리 선고받고 싶죠. 빨리 떨고 싶지. 왜 이제까지 별의별 방법 다 써가지고 별의별 방법 다 썼잖아요. 단식부터 온갖 게 수단 방법을 안 그리고 다 연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걸 2주간 연기해 준 거예요. 한성진이가. 이미 법에는 6개월 내에 하라고 돼 있는데 그 다음에 김동현 이자는 그 진짜 이자가 문제죠. 둘 다 연기해 줘 버렸어요. 그것도 이게 오늘 내일은 이게 코로나 걸린 지 일주일 돼간 일주일. 근데 오늘 위정교사 이 사건이 이게 진짜 간단한 사건이잖아. 총선 전에 놓을 수 있는 이런 사건을 또 이게 2주를 연기해 버린 거예요. 오늘 사건을 위정교사를. 그 다음에 내일 있잖아요. 대장동 본류 재판 이거는 몇 년 끌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연기했어요. 지금 코로나 걸린 지 일주일 됐는데 이것도 연기했어요. 대장동 본류 재판. 언제 끝냅니까? 분리도 안 해. 대장동하고 위례하고 분리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머지 또 재판을 4개가 병합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시간만 질질 끌면서 정말 심각한 이재명의 그 침대 재판 전략에 판사가 공범으로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판사가 더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 나중에 판결이나 어떻게 나올까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재판 진행해서 이재명이한테 질질질 끌려다니는데
나중에 판결은 제대로 원칙대로 제대로 이게 판결을 할까? 이런 게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역시 수원지법의 신진우 부장판사는 게 역시 다르더라고요. 거기도 이게 연기해달라고 코로나 때문에 냈거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준비 절차고 여기는 이제 재판이 차이는 있죠. 그렇지만 준비 절차도 재판입니다. 이 말은 이게 피고인이요. 나 가겠다. 근데 코로나니까 연기해달라면요. 판사가 보통 판사 같으면 해줬을 거야. 왜? 아니, 피고인이 참석하겠다는데 피고인의 출석권은 권리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신진우 부장은 연기 안 된다. 원칙대로 우리 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이재명이는 안 가고 변호인만 갈지, 그래 어떻게 할지 그러면 자기 사정이지. 자기가 판사는 원칙대로 재판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씨 올라면 와라 이거야. 마스크 쓰고 와라 이거야. 괜찮아. 와도 좋고 안 오도 되는 절차니까 안 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단호해야 됩니다. 아마 김동연이나 한성진 같으면 수원의 대북 송금도 연기해달라 했으면, 아니 피고인의 참여권이 있으니까 피고인이 코로나니까 연기해 줬을 겁니다. 연기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신진우 부장은 단호하게 신속 재판의 의지를 내비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간다. 코로나 지금 걸린 지가 일주일인데 그게 말이 됩니까? 다 마스크 쓰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올라면 와라. 재판은 진행한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게 이렇게 강단 있는 재판 진행 절차를 보여줘야 나중에 선고할 때도 원칙대로 이게 엄정한 형이 선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고민하겠지. 뭐 변호사만 보낼지, 아니면 자기가 안 가면 이게 또 자기도 가서 이재명이 또 이게 궁금하니까 자기도 뭐 가려고 우리 이게 변호사만 보내기 불안하니까 근데 변호사도 무단 안 올지, 아니면 이게 변호사만 올지, 아니면 이게 뭐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는 안 갈 겁니다. 내일 바로 가기는 좀 어려울 거고, 아마 변호사만 올지, 아니면 이게 또 무단으로 왜 연기 안 해주느냐, 피고인도 참여되겠다 이렇게 안 올지, 그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만약에 안 오면 신진우 부장이 더 단호하게 저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이제 질질질 끌 생각 안 해야 됩니다. 이재명이 거기에 어떻게든 신진우 부장 판사 피해 보려고 서울에 옮겨달라고, 야, 그 꼼수.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심리 4일 만에 기각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4일 만에. 거기 대법원도 이제 조혜대 대법원장하고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화영 항소심 있죠. 이화영 항소심도 판사가, 고등법원도 역시 수원은 다릅니다. 고등법원도 그대로 이게 10월 24일 10월 만에 종결한다. 이화영 항소심까지 종결한다. 이러면 이게 팩트는 이미 끝난 거예요.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화영 항소심에서 북한에 보낸 800만 불이 이재명의 방북 대가하고 경기도 스마트팜 대납이다. 이게 항소심에서 확정돼 버리면 사실 문제는 고등법원이 끝이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재판은 할 게 없어요. 결국 이재명이가 이제 알았냐 몰랐냐, 이화영이한테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김성태하고 통화했냐 안 했냐, 이런 것만 심리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진우 부장이 상당히 자기 임기 연장 1년 연장 안 하고도 내년에 인사이동 2, 3월달 인사이동 전까지도 신속하게 하면 끝낼 수도 있는, 집중심리하면 이런 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찰도 정인 신청은 최소한으로 정인 신청을 많이 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이화영 재판에 공판 조서로 정인 나왔던 사람들은 그 조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그거는 그대로 100%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측에도 그렇게 부동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검찰은 정인을 최소화하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화영이 한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화영이를 조사했던 검사 밑에 계장을 정인 불러서 옛날에 이화영이가 변호사 입하에 이재명이한테 보고했다. 이렇게 진술을 한 적이 있다. 옛날에. 근데 그 이후에 말을 바꾸더라. 이렇게 한번 정언해주면, 그러면 이화영이가 검찰에서 진술했던 나중에 번복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화영이가 검찰에 자백했던 것도 증거 능력이 있고, 거기에 김성태 회장의 구체적인 통화 내역이나 진술이 있고, 그 다음에 통화를 들었던 안부수 회장의 진술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위정으로 기소됐지만 신명서, 평화협력국 등이 수차례 보고한 공문과 진술 있고, 그다음에 그 국정원 직원의 진술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그렇다면 뭐 저는 이재명이를 신진우 부장이 직접 잡을 수도 있겠다.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을 직접 이렇게 신속하게 재판 나가야 된다. 준비 절차 아마 내일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뭐 한 번 정도 다음에 이게 준비 절차 종결하고 심리를 신속하게 쭉 해나가면 뭐 충분히 9, 10, 11, 뭐 1, 2 많이 있잖아요. 보통 재판은 이게 그 처음부터 해도 이게 뭐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특별한 기회를 특별하게 더 신속하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원은 이게 원칙대로 항소심까지 고등법원까지도 이화영에 대해서 원칙대로 4개월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신진우 부장이 이재명 것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이화영이 또 추가권도 맡고 있죠? 이화영이 추가권. 이화영이가 신진우 부장 기피 신청부터 얼마나 이게 바꾸려고, 인사이동까지 바꾸려고 얼마나 끌었습니까?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의 한 수로 이제 그 신진우 부장을 1년 더 있게 그 해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피 신청도 기각이 돼가지고 결국 이화영은 9년 6개월. 그것도 이게 중요한 거 뭐 제3자 뇌물을 빼고 9년 6개월입니다. 이화영에게 추가권이 많아요. 이래 때리지 않습니까? 저는 신진우 부장이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이재명 재판도 원칙대로 그대로 그 신속하게 진행해서 반드시 이재명 사건도 신진우 부장이 해결하고 선고하고 떠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진행 경과를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그 예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